값 들어간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한번 설명을 했던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혼자가 아니에요.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하고 y는 2라는 함수를 y 대신에 절대값 fx를 넣은 연립이에요. 연립. 그럼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이 얘의 근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이게 fx예요. 이게 fx야. 자, 얘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하면 여기다 바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y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x에 뭐가 들어갔어? x에 뭐가 들어가서 fx가 음수로 계산됐어. 마이너스 3으로 계산됐어. 그래도 y값은 마이너스 3으로 찍지 말고 플러스 3으로 찍으래요. 자, x에 2가 들어갔어. 그랬더니까 뭐 양수야. 2가 나왔어. f2가 양수야. 그럼 그대로 2를 찍어. 음수가 나온 건 전부 다 대칭시켜서 양수로 다 찍어주고 그냥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놔두래요. 그러니까 이 y값들은 양수라서 그대로 놔두는 거야. 하지만 이 y값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음수예요. 음수. 얘는 전부 다 뭐 해줄래? 반대로 절대값을 뒤집어서 찍어 달랍니다. 요렇게. 선생님이 흰색으로 대략적으로 그린 그래프가 y는 절대값 fx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플러스 3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었습니까? 이 함수랑 이제 누구랑 y는 2의 교점을 찾아야 돼. 여기가 3이래. 그럼 여기가 2일 거야. y는 2라는 함수는 얘입니다. 파란색이 y는 2예요. 얘네들의 교점, 만나는 점들, 요 x값, 요 점의 x값, 요 점의 x값, 요 점의 x값. 총 몇 개의 실근이 나와요? 4개의 실근이 나와요. 개수를 물어보면 끝났습니다. 4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걔네들의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래요. 그럼 fx 혹은 절대값 fx 다 찾아도 되는데 안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칭성만 잘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지금 이 그래프 원래 fx 그래프에서 근이 누구랑 누구예요? 마이너스 1과 3이 근입니다. 그럼 대칭축이 원래 누구였단 얘기예요? 얘네 둘의 평균 1이죠. 1. 이만큼 떨어져야 되고 이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됐죠. 여전히 뒤집었긴 하지만 대칭축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 대칭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x값하고 요 x값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네 둘 다 마이너스 2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점하고 요 점. 이거 뒤집은 거니까 똑같은 모양이야. 똑같은 모양. 그러니까 얘 x값하고 얘 x값이 얘네 둘인데 뒤집기 전이었으면 이 x값을 알파, 이 x값을 베타라고 하면 얘네들의 평균도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는 거.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알파와 베타라는 x값의 평균도 1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원래 안 뒤집어진 거야. 원래 안 뒤집어지고 2랑 1 만나는 점들이에요. 이 x값을 감마와 이 x값을 델타라고 했을 때 이 x값과 이 x값 원래 평균이 당연히 얼마야? 뒤집지도 않았으니까 1이야. 그러면 감마랑 델타의 평균도 1이 돼야 되니까 걔네들의 합은 당연히 얼마? 역시 2가 되는 거죠. 이 4개의 근을 다 더한 거, 각각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개의 근을 다 더한 건 당연히 얼마가 되셔야 됩니까? 아이고, 4가 돼야 되겠죠. 방식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말고도 다르게 그린 절대값 그래프도 이해하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에 접한대요. 어쨌든 연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랑 기울기가 k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수 k래. 올라가는 놈이야. 딱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이 두 개의 함수를 연립한 녀석의 근이 몇 개만 생긴다? 한 개만 생긴다. 그럼 y 대신에 대입해. y 대신에 대입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kx 마이너스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었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다 이항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4는요. 요 연립방정식의 근이 몇 개만 생겨야 된다? 한 개만 생겨야 된다. 아, 얘가 판별식 0이란 뜻이구나. 자, 1차항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차항계수 상수항 판별식이 0이랍니다.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없어질 거니까 이것만 제곱 잘 하시면 돼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6이 있네요. 마이너스 15네요. 와우, 인수분해도 너무 잘 돼.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5가 0이니까 저렇게 교점이 한 개만 나오기 위해선 k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양수라네요. 무조건 k는 3이라는 거. 그럼 k가 3이면 잘 보세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x-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나는 a, 0이라는 건데 a 값이 누군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k가 3이면 요 연립방정식이 x제곱 3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전 제곱식이 됐었어야 돼. x값이 언제일 때예요? 2일 때예요. 와우, 이런 x값이 확정 2구나. 됐죠? y값을 찾으려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없어. y가 없어. 여기에는. 여긴 연립한 거니까 여기에 2 넣어서 나오는 y값, 여기에 2 넣어서 나오는 y값 둘 다 동일한 y값이 나와야 돼. 같은 점이니까. 근데 여러분 2차에다 드실래요? 1차에다 드실래요? 그치, 그게 편하지. 2만 넣으시면 y값 나오죠. 얼마? 5 확정인 거죠. 5 확정. 2 넣으시면. 그래서 a 값이 2, b 값이 5, k 값은 3 이렇게 되시겠네. 정답은 13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원래 범위가 아니죠. 여러 가지 방정식이잖아요, 이거. 범위 아니죠, 시험 범위 아니죠. 니네는 맞아요? 네. 요거까지 할게요, 그래도. 아니신 분들 뭐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다음에 보실 거니까. 자, 방정식이니까 우변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1은 1의 세제곱과 똑같아요. 자, 인수분해 해야지 근이 나오죠. 3차 이상의 방정식은 공식에서 멈췄어야 돼요. 공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의 공식을 쓰면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여러분 이걸 0으로 만든 x값 1은 오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쟤는 실수예요. 실근이야, 실근. 그러면 여기에 x값에 들어가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이 얘가 얘기하는 허근이라는 얘기네. 그쵸? 아, 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든 x값이 오메가, 허수 오메가야. 그놈의 누구도 켤레도 여기 들어가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허근은 켤레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이 뭐예요? 오메가가 들어갔을 때 0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오메가 바도 저기에 들어가면 0으로 만들어 줘요. 그쵸? 또 하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어. 두 근의 합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두 근의 곱 1분의 1, 1. 또 있어. 오메가든 오메가 바든 1이든 원래 이 식의 근이에요. 그쵸? 여기 들어가도 성립해야 돼. 1의 세제곱에서 1을 빼면 0이 되는 게 맞아. 이 식의 근이어야 돼. 오메가도 여기 들어가면 성립해야 돼. 오예. 오메가 세제곱 얼마구나? 1이구나.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구나? 1이구나. 이 6개의 식이 기본식이야. 얘들을 가지고 요런 계산을 해라.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 4제곱? 차수를 있는 대로 다 낮춰.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낮춰서 출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메가 1차까지 내려봐. 라고 얘기한 거야. 와우. 이 오메가 반은 안 써요. 3 오메가 제곱 4
4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5 오메가 4제곱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하나 더 곱한 거야. 지수법칙 이해되죠? 자, 세제곱은 1이라며. 1 넣으면 돼. 4제곱이라는 녀석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하나 더 곱한 거야. 그럼 차수가 이제 최대 2차까지 나왔는데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차. 자, 1차는 7 오메가. 상수는 5야. 저 계산 여기까지 내려왔어. 됐죠? 자, 근데 이게 A 플러스 B 오메가라는데 오메가 1차까지 내려야 되면 1차는 문제 없다고. 상수도 문제 없다고. 너만 한 번만 더 내려라. 한 번만 더 내려야 돼. 여러분, 오메가 제곱이 누구예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2차로 안 쓰고 1차로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넣어. 이제 끝났어. 3 오메가 제곱 대신에 넣었어. 자, 마이너스 3 오메가랑 7 오메가면 4 오메가고 마이너스 3과 5면 2죠. 끝. 여러분, A는 실수여야 되고요. B는 허수의 개수여야 되니까 식이 하나여도 문자 2개 해결됩니다. 항등식으로. A 값 2, B 값 4. 합치면 6 이렇게 나오시겠죠. 방식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낮춰라. 원하는 데까지 낮춰주면 된다. 변형해서 집어넣어서 낮추면 돼. 이렇게 되시는 거죠.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입니다. 위로 볼록할 거예요. 예. 제가 몰라. 못 그려. A, B, 못 그려. 기울기가 2라는 양수에 있는 직선이 있답니다.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2차 함수가 y값이야. 1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대요. 있어야 된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2차 함수의 y값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된대. 됐죠? 제 케이스밖에 안 된다고.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두 식을 연립하면 근이 몇 개 생긴다. x값이 2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한 놈이 있을 거고 그 한 놈이 있을 건데 그 범위가 이렇대. x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위에 있대. 확정이다.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으면 그때 이 참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게 맞아요. 지금 그림상.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역시 대입을 통해서 y 대신에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봅시다. 자, 2항에 동류항 정리 좀 해보자. a-2x, b-1.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과 3이 나와야 돼요. 만나는 교점의 좌표로. 선생님 얘기했죠? 함수는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y 대신에 집어넣어서 y가 없어지게 만들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온 거 아니야. 이걸 만족시키는 두 x값이 마이너스 1과 3이구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자.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 불편하니까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은 똑같이 나와요. 자, 두 근의 합, 실제 합은 얘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실제 합은 마이너스 1분의 얘니까 부호만 바꿔주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2가 a-2니까 a 값이 4입니다. 두 근의 실제 곱 마이너스 1과 3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1분의 얘입니다.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니까 b도 4네요. 자, a와 b의 합은 8 이렇게 나오십니다. 방식 이해되시죠? 16번입니다. 이제 합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최고 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겁니다. 몰라.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x값이 0과 2 사이일 때는 y값이야. 이게 y죠. y가 항상 밑에 있어야 된대. 0 밑에 있어야 된대.
뭘 웃어? 왜? 나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예를 들면 x값이 0일 때도 그때 y값은 밑에 있어야 되고요. 2일 때도 밑에 있어야 돼. 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야. 저 케이스. 근데 우리 전에도 한번 봤었어. 이거 판별식 써서 뭐 두근이 나와야 되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 생각해봐. 0일 때도 음수야, y값이. 2일 때도 음수야. 근데 이거는 최고차항 양수라서 언젠가는 올라가야 돼. 그는 무조건 생긴다는 얘기야. 됐죠? 판별식 쓸 이유 있다 없다? 없다.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게 낫죠. 첫 번째, 저 함수에다가 x에 0을 넣었을 때 y값이 음수여야 돼. 동시에 뭐를 넣었을 때도 음수여야 돼. 2를 넣었을 때도 그 y값은 음수기만 하면 돼. 그럼 언젠가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이 참수는 원래 올라가는 거야. 그쵸? 됐죠? 그럼 두근 생기는 것도 확정적으로 맞으니까 x값이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의 y값들은, 요 y값들은 0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저것만 확정해 주면 돼요. 그럼 요 조건 x에 0 넣어봅시다. 0, 0, 0 넣으면 3-k가 0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k의 범위 하나 확보. 2 넣어보래요. 4-4k. x에다 2 넣은 거야. k에다가 2 넣으면 큰일 난다. 됐죠? 그래서 1-5k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막 계산 똑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니?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이것만 해도 안 돼요. 이것도 똑같이 해야 돼.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공통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k 값이 3보다 크고 5분의 1보다도 크다. 그러면 요것도 만족시켜야 되고 요것도 만족시키는 범위는 이 범위야. 얘가 되면 얘는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3보다 큰 정수, 상수 k의 최소값은 같은 것도 되는구나. 착각했네. 같은 것도 돼. 같은 것도. 요 포함입니다. k 값은 3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요 마지막 논리까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 들어나? 배운 분들도 있을 텐데. 첫 번째입니다. 2차 함수 fx고요. 최고 차항계수는 1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식을 쓴다면 x제곱 ax 플러스 b라고 써서 미정계수 2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최고 차항은 1이라 그랬으니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첫 번째, 모든 실수 x, 이게 뭔 개소리야? 너무 쉬워. 잘 해석해봐. x값, 이건 x값이야. 입력값에 1보다 x만큼 작을 때 y값. 1보다 x만큼 클 때 y값. 그 두 개가 뭐가 돼? 같대. 1보다 x값 1보다 x만큼, x가 누가 되든 상관없대. 아무도 상관없대. x가 5가 돼도 되고 100이 돼도 된대. 요거만큼 빠졌을 때 f값과 y값과 요거만큼 x만큼 더해서 y값이 같대. 뭐란 얘기야? 이 참수는 대칭축이 1이라는 얘기야. 이게 핵심이었어, 핵심. 그럼 식을 요 따구로 짤 게 아니라 최고 차항계수는 1이니까 대칭축이 1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아까는 미지수가 몇 개짜리였어? 2개짜리였어. 이번엔 1개로 바뀐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이 참수는 0과 만나는 점이 몇 개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개. 배웠다고. 대칭축이 x가 1인데 1일 때 y값이 0보다 작으면 언젠가는 올라가면서 실근이 몇 개 생겨? 2개가 생겨. 저거는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판별식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을 찾아봅시다. 1일 때 함수값. Q야, Q. 예를 들어 Q야. Q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대략적인 함수 그래프를 살짝만 그려보면 정확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자, 1일 때가 대칭축인데 1일 때 y값이 Q인데 그게 0보다
작대요. 뭐 이런 형태인 겁니다. 됐나요? 1번 0과 4 사이의 x값에서 범위 잘라볼게요. 0과 여기 이거 10을 할 거. 여기가 0이야. 여기 1이야. 그럼 4는 뭐 여기 어딘가 있겠지. 어딘지 몰라. 그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저 함수값에서는요. x가 1일 때가 최소. 맞아. 제일 작은 y값 맞아. 누가 제일 커요? 언제 y값이 제일 커요? 4일 때가 크죠. 1보다 하나 작아졌을 때랑 3개 커졌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 그쵸? 4일 때 y값이 제일 높아. 음수양수 문제가 아니야. 제일 높니? 맞아. 오케이. 저 얘기야. 저 q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2번 0보다 작은 범위. 오케이. 걔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일 때 두 개, 아까 배웠던 거 두 개의 평균은 대칭축이어야 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여야 돼? 무조건 2여야 돼. 좋아. 니은도 오케이. 3번 디귿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합성이야. 이걸 방정식으로 놓으면 0과 만나는 x값이 누구랑 누구구나. 알파와 베타구나를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안에 뭐가 들어가 신경 쓰지 마. f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돼. f 안에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돼. 됐지? 여기까지 됐어. 이게 알파가 되면 0이 돼. 즉 x-2라는 놈이 알파가 되면 0이 돼.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이 누구야? x 대신에 알파 플러스 2가 들어가면 0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죠? 야, 나 누구한테 얘기하니? 됐어? 입력값에 베타가 들어가면 돼. 저 x-2가 베타가 되게 하는 x가 누굴까? 베타 플러스 2가 들어가면 2 없어지면 f베타는 0이 돼.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얘네 둘이라는 얘기야. 그쵸? 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의 합은 뭐 더할 수 있는 거 먼저 더하면 되지. 아까 대칭축 파미가 확인했잖아. 씨발 병신이? 됐죠?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18번 보실게요. 이것도 해석 조금만 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잘 봐. 선생님 뭐 절대값부터 해석할 거야.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아까랑은 틀려. 아까는 이 밖에 절대값이 있었던 거고 이번엔 입력값 x의 절대값이 있어. 이거 해석 너무 어렵잖아. 너무 쉬워. 날 봐 이씨. 보기 싫어도 봐 이씨. 야 봐봐. x에 1을 넣었을 때나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를 구분해 볼게요. x에 1을 넣어도 y는 그때 y는 f1이야. 얼마야? f 그래도 1이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절대값 할 거라며. 그럼 그냥 1이 돼. x에 1이 들어가도 y값은 얘가 돼야 되고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f1이어야 돼. y값은 1일 때 y값과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같대. 뭐 대칭이란 얘기야 이번에는? y축 대칭. x는 0 대칭이란 얘기야. 3이 들어갔을 때 함수도 이렇게 작동하고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작동하겠대. 3이 들어갔을 때 f3과 3 이쪽이지 씨. 3이 들어갔을 때 y값과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y값이 차이가 안 난대. 아 중요해. 이 그래프 y축 대칭으로 그리라는 얘기야. 근데 fx가 이렇대. 잘 들어. 이때와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이 서로 뭐하다? 동일하게 그려달라는 얘기야. 저게 저 그래프의 특징이야. 빨간색이 이놈의 그래프야. 빨간색이. 됐어요. 선생님 저거만 그려요? K는 왜 안 해요? 해석하는 방법을 선생님 설명을 했잖아요.
이항해봐. 뭐와 뭐의 연립이야? y는 f 절대값 x라는 그래프와 y는 누구? 마이너스 k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선생님 좋습니다. 이게 4면 여기도 4야. 대칭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8에 여기서 문제가 있어. 이 y값이 누군지 모르겠어. 요 최소값이. 그래서 식을 찾아보라고 한 거야. 봐. 이 이차함수는 y값이 0일 때가 마이너스 2와 4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와 4가 나와야 돼. x에 마이너스 2랑 4를 넣으면 y값이 0이 돼. 바로 나오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 저 a만 모르는데 x에 0 넣으면 얘 마팔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x에 00 넣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8a가 마이너스 8이래. a값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끝. 이게 fx 함수라고. 됐어요? 이 원래 함수의 최소값이 누구겠어?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 누구? 1. 1일 때 y값이 제일 낮은 새끼야. 그럼 x에 1을 넣어보자.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 마이너스 9구나. 가 확인이 됐다고. 자, 이제 시작할게. 빨간색 그래프와 요 우주 엉덩이같이 생긴 요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k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하겠다. 자, k가 만약에 선생님 보세요. 이거 뭐야? k가 얼마란 뜻이야? 6이란 뜻이야. k가 6이면 y는 마이너스 6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가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여기 있어. 만나는 점이 몇 개야? 2개야. 개수가 2개야. k가 7이면 이 마이너스 7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니? 2개야. 2개야. 이제부터야 내려왔어. 마이너스 8이 여기야.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3개야. 내려왔어. 마이너스 9야. 만난 점이 몇 개야? 2개야. 마이너스 10이야. 만난 점이 없어. 되셨나요? 해석. 정답은 2, 3, 2를 더해주신 11 이렇게 되시고 11이 아니지. 9지 9. 굳이.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해석이야. 어렵지 않아.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게 y는 fx예요. 그러면 선생님 파란색으로 y는 f 절대값 x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얘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중요하지 않아. 대칭을 잡으라는 거야. 0일 때를 대칭으로 잡으래. 그럼 이쪽 모양을 그대로 그려줘야 돼. 대칭시켜서. 됐나요? 자, 두 번째 빨간색입니다. y는 절대값 fx를 그리래. 무슨 얘기야? 이 흰색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은 야! 다 올라가 병신아. 다 올라가 이 새끼들아. 여기는 괜찮아. 0보다 크니까. 야, 너 가 새끼야. 너 가 새끼야. 빨간색이야.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그게 어느 위치에 있어도 여러분이 이제 그릴 수 있다고. 그 그리는 게 핵심이야. 합성 또 나왔다. 합성. 합성 너무 쉬워. 똥이야 똥. 시험지를 확인해 봤더니 합성 함수가 나왔는데 틀렸다. 그러면 인생을 틀리게 만들어주마.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의 x값이 마3과 풀 3이래요. 됐지? 끝이야.
y는 fx, 이 함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3이래. 즉 3 들어가면 0 성립하고 마이너스 3 들어가도 0 성립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일단 잘 봐. 쉽게 풀어볼게. 최고 차항계수는 양수야. 확정. 근데 누군지 몰라. 그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래. 이게 fx식이야. 근데 선생님 더 이상 힌트가 없는데 a 안 찾아도 된다는 얘기야. 출제자가 나한테 물어본 함수 f 6-x는 x 대신에 뭘 대입해래? 입력값에 6-x를 넣으래. x 대신에 넣어줘. x 대신에 6-x 넣어줘. x 대신에 6-x 넣어줘. 자, 난 이제 정리 가능해. 마이너스 x 플러스 9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야. 더 예쁘게 해볼까? 마이너스 뽑아내. 마이너스 뽑아내. 아이고. 야, 니들은 꺼져. 자, 이게 바로 f6-x라는 함수입니다. 여러분, 최고 차항계수 뭐라고 확인하기로 했나요? 양수라고 확인하기로 했어요. 근이 누구랑 누구야? 3구야, 3구. 이 자식의 그래프는 최고 차항이 양수고 근이 3하고 9야. 또 이거 나왔다고 9, 3 써라. 이쪽이 큰 거야. 이 함수가 0보다 뭐 했으면 좋겠대요?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와우. 이걸 만족시킨 x의 범위,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데, 또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데 9보다 크거나 같은데. 끝.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는 왜 합성할 때 아까처럼 간단하게 계산 안 하십니까? 부등식이라서요. 범위 찾아야 돼서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 아, 요거. 저게 알파가 되면 돼. 그때 x값이 누구지? 저게 베타가 되면 돼. x값이 누구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얘는 방정식이니까. 얘는 부등식이라서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